호랑이가 준 보자기. 옛날에 가난한 총각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총각은 장가도 못 가고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논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찌나 허술하던지 뒷간도 없어서 추운 겨울이 되면 그냥 뒷문을 열고 뒷산 쪽에 대고 오줌을 누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본 뒷산 산신령님이 노하였습니다. 산에 대고 오줌을 누는 총각을 괘씸하게 여긴 산신령님은 뒷산에 살던 호랑이를 불러 총각을 혼내주려고 명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밤중에 총각 사는 집으로 내려와서 헛간 뒤에서 총각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어김없이 총각은 뒷산에 대고 오줌을 누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냅다 달려가 총각을 혼내주려 했지만 그때 총각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유,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어 괜찮지만 집도 없이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울까. 총각의 말을 듣게 된 호랑이는 차마 총각에게 덤빌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산신령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산신령님도 총각의 마음에 탐복하여 그냥 두고 온 호랑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호랑이는 다시 총각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밤중에 총각의 오두막을 찾아갔고 총각은 한밤중에 뒷산에 대고 오줌을 누며 전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에도 지날 때마다 그러니 호랑이는 결국 너무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산신령님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산신령님, 그 총각이 조금 무례하긴 하지만 마음씨는 무척 착한 것 같습니다. 살림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산신령님은 호랑이에게 총각에게 갖다 주라며 보자기를 하나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총각이 자신을 겁낼 것을 걱정하여 총각이 주워가길 기다리며 길목에 보자기를 슬쩍 내려두었습니다. 이튿날 총각이 나무를 하러 가던 길에 보자기를 발견하고 주워가기로 했습니다. 이 보자기를 어디다 쓸까? 고민하던 총각은 날씨가 추우니 보자기를 머리에 두르기로 했습니다. 보자기를 두르고 길을 가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들려오나 귀를 기울이니 길가의 참새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보자기가 바로 요술보자기였던 것이었습니다. 놀란 총각은 가만히 참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얘들아, 건너마을 김천진의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간대. 그 집 용마루에 사는 천년무구 지네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딸이 죽어가는 것만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딱하지. 그러게, 용마루를 드러내고 지네한테 담배 연기만 쐬면 죽을 테고 그러면 딸의 병도 나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당장 지게를 벗어 던지고 김천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 집 딸을 살려줄 테니 큰 사다리 하나와 담배 한 쌈 그리고 부싯돌을 갖다 주십시오. 딸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총각을 보자 김천지는 반가워하며 당장 총각이 말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총각은 담배 쌈지와 부싯돌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총각이 지붕에 올라가 용마루를 턱 드러내보니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왕지네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총각이 부싯돌로 담배 쌈지에 불을 붙여 지네에게 연괴를 쐬니 지네가 그만 털썩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김첨진의 외동딸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 김첨진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첨진은 총각을 사위 삼기로 했고 총각은 가난도 벗어던지고 김첨진의 외동딸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 총각처럼 가난하거나 어려워도 남을 배려하며 착하게 살면 언젠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